안녕하세요, 주비쌤입니다. 그 이름을 제가 만들긴 했는데 입 밖으로 말하는 게 조금 오글거리긴 해요. 어쨌거나 오늘은 저번 시간의 품사에 이어서 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언어는 단어를 알맞은 배열로 나열한 것이라고 했고 그 단어에 해당하는 품사를 알아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 알맞은 배열에 해당하는 문장 구조, 즉 형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품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언어의 정의 중에 절반이나 알아봤지만 여전히 언어를 이해하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나, 영어, 공부하다 라는 단어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2개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나열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온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인이니까. 하지만 온전한 문장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이 단어들로 온전한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필요하고 각각의 단어들로 그 요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나는이 주어에 해당하고 영어를이 목적어, 공부하다가 동사에 해당하는데요. 영어에서는 이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는 게 4가지가 있어요. 바로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이 보어에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고요. 둘 다 보어이지만 구별하기 위해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라고 써요. 목적어에도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나눠볼 수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목적어입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이 문장 성분들로 어떻게 문장을 만드는지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영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영어와 한국어 사이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차이점을 봐볼게요. 한국어로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온전한 한국어 문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는 공부한다 영어를 이라고 한번 바꿔볼게요. 어때요? 순서를 조금 바꿔보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어떤 뜻인지 이해할 거라고 믿는데 원래의 문장에서 뜻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순서를 바꾸다 보니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우리 모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죠? 한 번 더 바꿔볼게요. 공부한다 나는 영어를. 물론 문법적으로 온전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이 3가지 문장은 모두 뜻이 같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게 한국어의 특징인데요. 한국어는 조사가 발달된 언어라서 조사로 문장 구성 요소를 구분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를 바꿔도 물론 문법적으로 옳다고는 못하지만 그래도 뜻이 바뀌지 않고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영어는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똑같이 나는 영어를 공부한다를 영어로 쓰면 I study English가 되죠. 이 문장을 순서를 한번 바꿔서 I English study 라고 해볼게요. 어떠나요?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니 해석도 안 되죠? 그러면 이제는 한번 이렇게 바꿔볼게요. English study I. 여기서 I는 목적격으로 바뀌어서 me가 되는데 그럼 이 문장은 어떨까요? 이 문장은 사실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해석을 하면 영어는 나를 공부한다. 어쩐지 좀 이상하죠? 그리고 맨 위의 문장과도 뜻이 달라져요. 이게 영어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다시 영어 문장 구성 요소를 보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자리에는 아무 단어만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품사, 기억하실 거라고 믿고 바로 설명을 해보면 주어 자리에는 단어 중에서도 명사에 해당하는 애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동사 자리에는 동사, 이거는 쉽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중에서도 이 형식을 결정하는 게 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영어에서는 이 순서,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성 요소를 어떻게 나열할 것인가? 그게 바로 영어의 5형식입니다. 그럼 이 5가지 형식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형식은 바로 주어, 동사입니다. 간단하죠? 해석도 어렵지 않아요. 보통 주어가 동사하다로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1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자가 한자로 스스로 자자인데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혼자서도 쓸 수 있는 동사. 그래서 보어나 목적어 같은 다른 구성 요소가 필요하지 않고 주어와 동사만으로도 온전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I go, 나는 간다. He comes, 그는 온다. She disappeared, 그녀는 사라졌다. 와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2형식인데요.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해요. 자동사이긴 한데 동사 혼자만으로는 문장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보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2형식의 보어는 그냥 보어가 아니라 주격보어라는 이름이 붙어요. 왜 주격보어냐? 5형식에 나오는 목적격 보어와 구별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이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어 자리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2형식 동사에는 비동사가 있는데요. 2형식에서 비동사는 무엇이다 혹은 무엇인 상태이다 로 쓰여요. 보어 자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올 수 있는데 각각의 예시를 보면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I am glad, 나는 기쁘다. 여기서 보면 보어에 해당하는 student와 glad가 주어인 I의 상태를 설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2형식 감각동사라고 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감각이라고 하면 쉽게 오감을 떠올리시면 돼요. 예문을 만들어 보면 You look happy, 너는 행복해 보인다. It tastes good, 이것은 좋은 맛이 난다 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어에 해당하는 happy와 good이 주어인 you와 it을 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은 3형식인데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장이기도 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예로 들었던 I study English도 주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3형식 문장이었죠. 3형식을 만드는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데요. 자동사가 혼자서도 문장을 완성하는 동사였다면 타동사는 다른 애, 즉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목적어는 의미상으로는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I like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는 좋아하다인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래서 뭘 좋아해? 무엇을 좋아하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I like English처럼 나는 영어를 좋아해 라고 해줘야 의미가 완성되면서 3형식의 온전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아하다라는 동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이고 목적어는 보통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물론 영어에서 말하는 목적어가 100% 을로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3형식은 보통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로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줄여서 간목, 직목이라고 하는데 둘 다 목적어예요. 4형식을 만드는 동사를 보통 수여동사라고 하는데요. 수여한다라는 건 뭔가를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4형식 수요동사는 보통 무엇 해주다라는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주다라는 행위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이 주다라는 행위에는 무엇을 주지?
와 그래서 누구에게 주지? 라는 두 가지 대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게 간접 목적어이고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직접 목적어인데 해석은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로 하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4형식 동사로는 말 그대로 주다의 give가 있는데요. I gave him a book 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I가 주어, gave가 동사, 힘이 간접 목적어, a book이 직접 목적어가 돼서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5형식입니다. 5형식은 영어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 경험상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데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장 형식이거든요. 이 5형식을 잘 구사하면 수준 높은 영어를 구사한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5형식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를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형식에서 주격 보어는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었다면 여기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원래 목적어는 보통 을을 붙여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5형식에서는 목적어를 마치 주어처럼 목적어 가로 해석해야 의미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하게 혹은 목적격 보어라고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요. 바로 예시를 한번 봐볼게요. 5형식을 만드는 동사 중에 want로 예시를 들어보면 I want her to be happy 라는 문장을 써볼 수 있는데요. I가 주어, want가 동사, her이 목적어, to be happy가 목적격 보호가 돼서 그녀가 행복하기를 나는 원한다. 더 자연스럽게 해보면 나는 그녀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5형식이라는 애는 어떻게 생긴 거냐? 왜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I want her to be happy는 원래 I want that she will be happy 라는 3형식 문장이었어요. 나는 원했는데 그녀가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3형식으로 된 문장 안에 또 하나의 2형식의 문장이 있죠. 그래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길고 효율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버렸냐면 목적어에 있는 주어 she를 want의 목적어로 가져오고 그녀가 어떻게 되기를에 해당하는 be happy를 to be happy로 형태를 살짝 바꿔서 목적격 보호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5형식의 목적어는 사실 원래 문장에서는 주어였던 거죠. 그래서 5형식에서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하고 목적격 보어를 목적어가 보어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물론 모든 5형식 문장이 꼭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5형식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5가지 형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1형식은 주어, 동사, 2형식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형식에 대해서 이 5가지 형식을 꼭 외워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실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일 때는 꼭 형식을 막 외우고 형식대로 해석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것을 제대로 정확히 알고 있었다면 해석을 좀 더 수월하게 하지 않았을까? 조금만 자랑을 하자면 당시에 이걸 몰랐어도 영어는 잘했지만 그래도 왠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형식을 제대로 알고 영어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영어는 아무리 긴 문장도 결국이 5가지 형식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내가 그 문장에서 구성 요소를 찾아내면 나머지 것들은 결국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문장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영어를 볼 때 문장 구성 요소를 찾아가면서 읽고 있습니다. 형식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5형식 설명에서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예문 기억하시나요? 그런데 왜 목적격 보호에 to be happy의 형태로 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절과 구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선 절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